안녕하세요. 정치빈입니다. 오늘은 전대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전대 지금 과간이죠. 지금 뭐 대통령 뭐 영부인의 문자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 갔고, 그리고 뭐 이건 나올 수 있죠. 총선 참패에 대한 원인이 누구냐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, 진짜 정치판은 제가 뭐 매번 보지만 알다가도 모르겠다. 지금 국힘 전대가 진짜 문자 뭐 몇 통, 다섯 통인가요? 그걸로 다 덮였는데, 제가 지금 여당 담당이긴 한데 진짜 좀 보면 볼수록 놀랍습니다. 뭐 일단 이거 잠깐 짚고는 넘어가야죠. 간단히 말씀드리면 2월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사건으로 한참 문제가 있었던 디올백 사건으로 사과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보냅니다. 근데 한 위원장 답장을 안 해요. 전혀 안 합니다. 이거 읽고 무시한 거죠. 근데 이게 그때 당시 몇 차례 보냈다는 건데, 이 내용이 갑자기 전대 시즌 중에 유출이 돼버린 겁니다. 전문이 나와버린 거죠. 원문이 나와버린 거죠. 뭐 정확히는 누가 이걸 풀었겠죠. 정치적인 의도로 풀었는데, 이제 한 위원장은 당시 답장을 안 한 이유를 어쨌든 공적인 업무라서 공적으로 처리했다.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적 대화 아니냐 이거예요.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여사에게서 그 사과의 뜻이 나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전문을 보면 사과 뜻이 아예 없던 거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빌미로 나머지 후보들이 공격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. 한 후보에게. 즉 그러면서 좀 이렇게 혼탁해지고 있는데, 물론 이제 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애초에 내가 김 여사 사과 필요했다는 식으로 그때 당시 말하지 않았냐 이런 식인데, 그때 대통령실이 응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디패스를 하고 있는 건데, 어쨌든 이게 문자가 나오면서 다른 후보들이 계속 공격하고 한 후보 계속 방어하고 이 양상만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좀 좋진 않아 보여요.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간에 좀, 물론 이제 과거에 어떤 책임을 묻고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건데, 이게 지금 문자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인 거죠.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 위원장이 여사 사과를 좀 하게 만드는 식으로 갔으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 보는 비판이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. 이게 선거 영향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지를 봐야 되는데,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근데 보면 뭐 그렇게 문자에 영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, 그러니까 한 위원장 지지율이 낮아 보이는 게 있지만 다른 후보들도 낮거든요. 그래서 일단 동시적으로 보면 좀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 위원장의 위치는 그렇게 변화는 없어 보인다.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한 후보, 한동훈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, 경우의 수도 봐야 되니까, 만약에 어쨌든 지금 이대로 가면 한동훈이 1위를 할 것 같긴 한데, 어쨌든 1위 그러니까 이제 50%를 못 넘기면 2차 투표까지 가니까, 그럼 이제 그거를 못 받는다는 가정하에 보면 한동훈이 만약에 48%, 40% 정도로 결선을 가게 될 수도 있는데, 문제는 그렇게 40% 초반대로 득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. 그래서 2차 투표를 가더라도 40% 후반대, 중후반대, 최소 중후반대는 먹고 들어가야 됩니다. 이제 보면 그런 상황에서 보면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누가 2위를 할 거냐가 더 중요하잖아요. 근데 2위를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는 원희룡, 나경원이죠.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. 원희룡이 만약에 2등을 하면 한 후보는 3등이 되는 나경원과 연대를 할 수 있죠. 근데 반대로 나경원 후보가 2등을 하면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랑은 연대를 할 수 없습니다. 지금 제일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연대를 할 수가 없죠. 그래서 한동훈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2위를 하는 것보다 원희룡이 2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. 왜냐하면 원희룡이 2위를 해야 자기도 이제 어쨌든 나경원하고 사실 같이 이렇게 가는 게 나으니까요. 제가 이제 이런 당내 경선 이런 식으로의 얘기를 하면 항상 좀 드리는, 예전에 되게 좋았던, 선거적으로 보면 공학적으로 보면 좀 참고할 만한 예가 뭐냐면, 그 예전에 2015년 정의당 당대표 경선 때 노회찬 후보가 43%를 받아요. 1차 선거입니다. 근데 심 후보가 31.2%뿐이 못 얻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두 후보가 경선을 가게 된 거죠. 2차 경선을 가게 됐는데, 그래서 당시 분위기가 아예 노회찬이 뭐 이기는 거 아니야 했던 거예요. 왜냐면 뭐 7%더 얻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. 근데 심 후보가 결국에는 52%를 받아서 노 후보를 한 300표 차, 노 후보는 47.5%를 얻었거든요. 그래서 역전승, 아주 굉장한 역전승을 하게 되는데 12%를 뒤집은 거예요. 이게 비밀이 뭐였냐면, 1차 경선이 끝나자마자 심 후보가
끝나자마자 당시 3등 후보였던 조성주 후보한테 가서 연대를 제안해서 성공을 합니다. 그때 조성주 후보가 1차에서 1266표, 17%, 17.1%를 받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연대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 표들이 거의 다 사실상 심 후보한테 간 거죠. 물론 이제 노 후보한테 일부는 갔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가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뭐 당시 경선 4위 후보가 노학래 후보 8.7%였는데 뭐 이것도 적진 않았죠. 근데 노회찬 후보가 노학래 후보 표라도 갖고 왔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던 거죠. 저는 이때 투표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. 이번에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거죠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1차에 끝내는 게 나아요. 그러니까 못 끝내면 막 연대 추진도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도 괴롭습니다. 하지만 뭐 다른 후보들은 어쨌든 2차까지 끌고 가서 표를 다 모아서 이기는 방식으로 가야죠. 어쨌든 저는 뭐 이런 경우의 수까지 한번 체크를 해봤고요. 오늘은 뭐 저는 이제 선거의 과열 영상 이런 얘기는 잘 안 했던 게 그거는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니까 하지만 이런 식의 좀 표 계산 이런 것들 경우의 수는 또 다뤄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했지만 어쨌든 좀 선거 자체가 좀 혼탁해지는 건 좀 기자로서는 좀 안타깝네요.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유념하시면 더 선거 보시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정치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